제 이름은 그레이스 강이라고 하고요. 저는 함경북도 샛별에서 태어났고 2000년도에 중국으로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5년 정도 지내다가 한국에 2006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작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정말 못 사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리고 제가 살던 집은요, 초가집이었는데 이제 지붕이 구멍이 이제 숭숭숭 나서 비가 오면 이런 접시나 이런 걸로 빗물이 내려오는 걸 받았습니다. 추워가지고 콧물이 항상 났고 저는 어렸어가지고 이제 콧물 어머니께서 닦아주셨지만 이제 계속 나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빨아먹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그리고 동네 친구들도 있었는데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은 좀 와일드했어요. 소꿉놀이라고 북한에서 있는데 사실 놀 수 있는 장난감들은 없는데 깨진 접시 아니면 벽돌 이런 걸 돌로 이렇게 빻는다고 찢는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라고 하고 뭐 이런 나뭇잎들 보고 이것들은 뭐 반찬이라 하면서 엄마 아빠 놀이 이렇게 놀았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일상 중에 좋게 기억되는 것은요, 가족과 함께 지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굉장히 소가족으로 한국에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래도 대가족이었거든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고 이모들도 많아가지고 거의 많은 이모들과도 교류하고 또 사촌 오빠도 있어서 같이 얘기하고 웃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추억이었고 지금은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이렇게 많은 아버지 돌아가셔서 다시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때가 더 그리운 것 같습니다. 저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나서 사실 배고픔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저희 가족이 많이 아팠기 때문인데요. 저의 가족 같은 경우는 탄광에서 대부분 근무를 하셨어요. 이제 북한 사회에서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탄광에서 근무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머니를 제외한 모두가 다 탄광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잦은 폭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눈이 안 보이시고 이모들은 다리나 팔에 상처를 입기도 하시고 그리고 얼굴에 화상도 입고 이런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몸에 상처들이 가득해서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가족들을 치료해주는 게 사실 치료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그냥 소독을 해주는 건데요. 소독약도 사실 잘 없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무슨 소금물이나 이런 걸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게 가족들이 앓는 시름소리를 듣는 게 저는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어렸고 이제 배고픔은 현실적인 생존 위협이었는데 이거는 어머니께서 느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었던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겨울 동안 두만강을 건넜던 기억이 생생하고요. 어머니 등에 업혔었는데 당시 저는 8살이었거든요. 8살이면 사실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었는데 하도 못 먹어서 몸집이 작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 애기들 매는 포대에 저를 업고 이렇게 두만강을 건넜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에 몰랐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다만 엄마가 느끼는 공포 이런 게 이제 등으로 전해졌고요. 중국에서 지내다가 한국으로 가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불법 시민으로 불법 체류자로 지내기 때문에 병원을 못 갔었고 저는 가짜 이제 아이디가 있어서 학교는 다녔는데 친구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제 친구가 집에 초대를 해도 할머니께 여쭤봤을 때 우리는 혹시 잡힐 위험이 있으니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집으로 항상 학교 방과 후에 학교 끝난 후에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항상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쫓아오지 않나 항상 생각을 하고 보고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모가 계셨는데 이모가 먼저 한국에 가서 저희에게 한국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고 이제 국민으로 우리를 인정해준다고 알려주셔가지고 저희도 도전을 했었습니다. 탈북을. 그리고 저는 이모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배를 타고 왔었고요. 그게 한 2006년이었습니다. 그룹홈에서 이제 10대 청소년들, 특히 탈북민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그룹홈에서 3년 동안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저희 어머니, 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그 후부터 쭉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국정원이라는 곳에 먼저 탈북민들이 들어가요. 이제
그 스파이가 맞는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는데, 저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주일인지 3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생각보다 길게 독방에 갇혀서 이제 너는 어디에서 왔고 이름은 무엇이고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요. 조사가 끝나면 다른 방에 다른 조사가 완료된 다른 탈북민들과 같이 지내고, 이때 이제 담당하시는 분께서 저희를 데리고 쇼핑을 한번 가요. 네, 쇼핑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옷들 한두 가지씩 사주고 식사도 사주는데, 저는 그때 처음 이제 돌솥 비빔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일단 너무 따뜻하고 안에 종류도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야채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고, 그 돌솥 비빔밥을 저는 아직도 좋아합니다. 제가 학교에 처음 적응할 때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탈북민으로서, 북한 출생인 사람으로서 적응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정체성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뭔가 다름을 어린 시절엔 더 특히 이해를 해주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처음 학교를 들어갔을 때 본 모습은, 같은 학교에 이제 탈북민 친구가 5명 정도 있었는데 같은 학년의 친구가 따돌림 당하는 걸 봤어요.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너는 빨갱이다, 너네 나라로 가라, 돌아가라, 그리고 실내화 주머니로 이렇게 때린다거나 밀거나 이런 걸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이렇게 그 학교에 입학한 첫날에 봐서 그때 이제 깨달았죠. 나는 북한 사람이라는 걸 중국에서도 말하면 안 됐지만 한국에서도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겠구나를 그때 배웠고,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쭉 북한에서 왔다는 걸 말하지 않고 다녔어요. 저는 사실 힘들고 어려웠던 점보다 좋았던 점이 더 많았어요. 이제 힘들었던 것은 다름을 이제 타인에게 인정시키는 건데,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냥 숨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좋은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당당하게 신분증, 그러니까 여권 이런 것도 당당하게 내밀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집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집에 지금 나오긴 했지만 그곳에서도 되게 안락하게 내 집이다 생각하고 살 수 있었고, 학교도 갈 수 있고 당당하게 이제 제 이름과 제 생년월일을 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공부가 좀 많이 어렵긴 했어요. 이제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거기 버티기가 좀 어렵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저희 어머니, 할머니 다시 만나서 같은 집에서 제가 꿈에도 그리워했던 그런 음식들을 같이 먹고, 과일도 먹고 함께 낮잠도 자고, 이렇게 저는 가운데 눕고 어머니랑 할머니 이렇게 딱 옆에 손잡고 잤거든요. 그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대학교도 너무 감사하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는 대학을 갈 수 있는데요. 만약 한국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줬다면 저는 아마 대학을 못 갔을 수도 있어요. 대학도 못 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미국이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말씀도 못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도움이 없이는 사실 정착하기 많이 힘들고요. 이렇게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저는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꿈이 이제 간호사셔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가족도 치료해주고 저희 아픈 할머니도 케어해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처음에 간호사로 직업을 선택을 했었고, 일 재밌게 했었습니다. 재밌게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하고 있는 폴 레거시에 대해서, 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돌아가신 고인이나 아니면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이산가족분들, 이런 분들에게 고인의 아니면 가족에 남아있는 가족의 정보를, 그리고 기록을 남기는 앱 서비스입니다. 북한이 열린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제 벨라 같은 경우는 멋진 변호사가 돼서 북한에 이제 열렸을 때 도움을 줄 거고, 릴리 같은 경우도 그 헬스 폴리시 보건 정책으로 멋진 도움을 줄 텐데요. 저는 고민을 했었지만 저는 열렸을 후보다 열리기 전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한이 열리기까지는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사실 통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저도 그냥 막연하게 통일을 꿈꿔요 보다 이 통일이 진짜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는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이게 저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사실 제 생에 볼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고, 제가 볼 수 없다면 그 다음 세대들이 또 이어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저는 열린 후보다는 열리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